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집합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모두 다 배우셨습니다. 정리가 잘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중단학습 점검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 배웠던 것 중 요약을 해놨죠. 자, 집합과 원소, 집합,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안 나와 있지만 영어로도 하나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용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해가지고 기호로 나타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은 영어로 뭐였다? set. 자, 착한 발음으로는 세트. 그래서 기준이 있는 우리가 모임을 뭐라 부르냐면 바로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구성하는 하나하나를 뭐라 불렀다? 원소라고 불렀고요. 근데 원소는 우리가 수만 되는 게 아닙니다. 문자만 되는 게 아니고 모두 가능했다. 집합도 우리가 하나의 원소가 되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하나하나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원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기호, 기억나시죠? 이 기호가 무슨 기호다? 자, 우리가 원소 기호가 되겠고요. 자, 요거는 방향이 바뀌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원소로 어느 쪽에 왼쪽에, 그 다음에 집합은 오른쪽에, 오른쪽에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집합은 대문자로, 원소는 뭐다? 소문자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약속이다라고 보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집합의 표현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죠? 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다? 원소나열법, 두 번째 조건대지법, 세 번째 벤다이어그램이죠. 그래서 각각 우리가 사용법을 제대로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인데, 이 포함관계는 뭐냐면 한쪽에 있는 원소가 다른 쪽에 다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포함된다 아니면 속한다 이런 말을 썼고요. 자, 이렇게 썼죠. 자, 여기 우리가 부분집합 기호입니다. 그래서 원소기호와 우리가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추가를 하나 하자고 하면, 자, 부분집합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이 뭐였죠? 자, 얘 n 거듭제곱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바로 집합의 원소 개수가 우리가 지수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공식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 불렀었죠? 그죠? 집합의 연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집합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원소들끼리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겹치는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들을 보는 것이 우리가 바로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합집합은 A에 있거나 또는 뭐다 B에 속하는 경우, 자, 교집합은 그죠? 겹치는 경우죠. 동시에. 그리고 자, 여러분 여집합입니다. 자, 우리가 바깥 부분, 나머지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자, 차집합은 순수한 무슨 부분이다? A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에서 B를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A에서 A 교집합 B를 우리가 빼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 개수입니다. 자, 원소 개수는 NA, NB 더해서 교집합을 빼시면 되겠죠. 자, 저기 변형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교집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조금 살짝 이항을 해서 뿐이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뭐를 빼준다? 자, 우리가 합집합의 개수를 빼준다는 것이 우리가 교집합의 개수의 공식이었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우리가 집합에만 있는 연산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집합이 걸렸을 때 우리가 이 괄호를 푸는 것이 뭐였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OX 문제도 있네요. 자, 보시면 다음 문장이 참이면 O, 그다음 거짓인 X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집합 AB가 있는데요. 자, A는 B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다라고 물어봤어요. 자, 진부분집합은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뭐를 제외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제외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A, R, T 똑같죠? 그죠? 진부분집합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서로 소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자, 서로 소는 우리가 수에서는 뭐다? 최대 공약수가 1인 관계, 그리고 집합에서 뭐였습니까? 그죠?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 자, 겹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자, 1, 3, 5 이상이고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서로 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0, 5죠. 자, 그 다음에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A 합집합 B, 합집합 C 하고 A 합집합 B, 합집합 C 같으냐 이게 물어봤어요. 딱 보는 순간에 자, 무슨 법칙? 그죠? 결합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은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O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중단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집합을 말하는 학생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4명의 학생인데요. 자, 지은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다. 자, 있습니까? 일단 없죠. 없긴 없죠. 그런데 집합은 맞을까요? 맞죠. 왜? 명확한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1보다 작다라는 우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없는데요. 자, 우리가 저것을 우리가 굳이 집합으로 나타내면 무슨 집합이 되냐면 공집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서진이 볼까요? 자, 농구를 잘하는 학생 모임. 여기서 잘한다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진이 말은 우리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수지. 자, 작은 수의 모임입니다. 자, 지난번에 큰 수도 우리가 사실은 집합이 아니었던 것처럼 작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지가 말한 것도 집합은 되지 않습니다. 자, 날개가 있는 동물의 모임이다. 이건 어떻게 돼요? 명확하게 날개가 구분이 되죠. 예변에서 태호와 말한 것도 우리가 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보면 집합이 나와 있네요. 자, A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3, 1, 5라고 되어 있고요. 자, B는 1, 2, 4,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살펴볼게요. 자, 기억. 자, 이거 뭐라고 했죠? 기억. 자, 2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살펴볼게요. 자, 우리 A에 2가 있나요? 없죠? 여기에 되어 있는 원소가 아니다라는 말은 맞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니은. 자, 공집합은 우리가 A의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봤어요. 자, 이 문제와 관계가 없이 항상 뭐하다? 항상 우리가 맞다라고 지난번에 좀 외워달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국어가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게 항상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1, 5가 우리가 A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약속한 거네. 사실은 마이너스 3, 1, 5가 뭐죠? 그렇죠. A죠. 자, A는 A의 부분집합 맞습니까? 자, 국어로서는 아니었는데요. 우리가 수학에서 이게 맞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을은 1, 5가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B의 원소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원소는 뭐냐면, 자, 이 구성은 하나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중괄호 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 5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뭐다? 원소가 되는데, 자, 이건 원소가 아니고 실제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분집합격을 써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우리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음은 우리가 자 4가 자 비어인 우리가 부분집합이냐 물었어요. 자, 보시면 4는 자 원소죠. 그래서 부분집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용어에서 우리가 좀 기호에서 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도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읍 한번 보겠습니다. 비읍은 자 2, 5가 자 B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2, 5 있어요. 원소 있죠. 그래서 2, 5가 B에 다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읍은마다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소하고 부분집합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맞는 건 몇 개? 4개네요. 그래서 기호를 우리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기본 문제네요. 역시. 자, 일단은 전체 집합 U는 자, x/x는 8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8 이하의 자연수니까 U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크게 할까요? 예. 자, 그래서 U는 8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에서 자, 7, 8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A는 1, 2, 3,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는 뭐라고 되어 있다? 2, 3, 그 다음 뭐다? 5, 7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다음에 집합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추천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 뭐 하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보는 것이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살펴볼게요. 자,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뭘까요? 자, 일단은 겹치는 부분이 있느냐. 자, 무슨 집합? 자, 교집합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2, 3 우리가 겹치죠. 그럼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집합 6. 자, 그리고 A와 B는, 자,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뭐하다 있지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자, 2, 3이 들어갑니다. 교집합. 자, 그 다음에 1, 6이 순수한 뭐다?
A 부분 맞죠? 5, 7은 순수한 뭐다? B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2, 3, 뭐가 없어요? 자, 4가 없죠? 그러면 그것은 합집합 바깥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 2, 3, 4, 5, 6, 7, 그 다음 뭐까지? 8까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교집합이 있는 경우는 이 전체 집합이 몇 조각이 나냐면 4조각이 납니다. 교집합, 자, 순수한 A. 자, 순수한 A가 뭐죠? A 사집합 B. 자, 순수한 B 뭐다? B 사집합 A. 그리고 바깥 부분은 뭐다? 합집합, 여집합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문제 푸기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럼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A 합집합 B를 물었어요. 그럼 A 합집합 B는 자, 이 안에 있는 거 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 2, 3, 5, 6, 7. 자,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서대로 우리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A 교집합 B를 물었네요. 자, A 교집합 B는 이 펜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제일 먼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2,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의 여집합이네요.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 바깥 부분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 4, 6, 8 이렇게 적으시면 우리가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뭘 물었냐면 자, A 차집합 B를 물었습니다. 그럼 A 차집합 B는 자, 우리가 순수한 A 부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B금 쳐놓은 뭐다? 1,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펜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확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의 원소를 적으시면 되는 것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그럼 기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자, 4번이네요. 자, 4번은 뭐냐면, 자, A가 7, 8, 9, 10, 11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랍니다. 근데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자, 집합 90과 서로 소인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우리가 90과 우리가 서로소란 말은 교집합이 없죠? 그죠?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건데, 그걸 집합의 개수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집합을 일일이 물어본 게 아니고 뭘 물어봤다? 개수를 물어봤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공식을 쓰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공식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가 자, x1, 자, x2 해가지고 어디까지? 자, xn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자, 보통 이 아래 청자는 순서를 보통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1부터 어디까지? n개까지. 그래서 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다? 집합의 원소 개수가 n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됐었죠? 자,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 거듭 제곱이 된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난번에 또 설명해 드린 게 있었습니다.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K개의 특정한 원소를 포함한다 아니면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개수만큼 뭐였다? 빼준다는 게 답이에요. 자, 그럼 이 설명을 왜 했냐면 자, 보세요. A가 7, 8, 9, 10, 11인데 90과 서로 소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집합에서는 자, 뭐를 9와 10은 원소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가 어떻게 되겠어요? 7, 8, 9, 10, 11 중에서 뭐 중에서 부분 집합 중에서 자, 뭐를 그죠? 9와 10을 뭐로 가지시면 안 돼요? 원소로 가지지 않는 집합의 개수와 와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답이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자, 원래 7, 8, 9, 10, 11하면 원소가 몇 개다? 5개죠. 자, 근데 90을 포함하면 안 된대. 자, 그럼 이건 몇 개를 제외해야 되냐면 2개를 제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2의 세제곱에 대해서 몇 개? 자, 8개다라고 답해주는 것이 이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는 그대로보다는 이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공식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소의 개념은 원소가 없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뭐를 자, 90을 원소로 가지지 않는 뭐가 집합의 개수와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뭐냐면, 자, 두 집합에 AB가 있어요. 근데 A가 2, 5, 9고요. 자, 합집합과 교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뭘 한번 구해봐라. 자, B를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뭐를 그려주면 좋을까요? 그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자,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려주시면 좋냐면, 자, 요렇게. 자, 요렇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그치요. 자, 여기 보면 교집합이 우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교집합은 얼마다? 5하고 9가 되죠? 자, 그럼 힌트는 A가 2, 5, 9랍니다. 그러면 5, 9가 있으니까 2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에 세 조각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순수한 A, 자, A 차집합 B, 여기는 교집합, 여기는 뭐다? B 차집합 A. 자, 그리고 세 개 다 합한 것이 뭐다? 합집합 맞죠? 그러면은 2, 그 다음 뭐다? 5, 9를 제외한 뭐다? 4, 7, 8은 여기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자, B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자, 여기가 B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나타내면 4, 5, 7, 8, 9 이렇게 나타내시면 바로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제일 좀 풀기가 편하거든요. 자, 이 부분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6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6번은 자, 전체 집합 위의 두 부분 집합의 AB에 대해서 자, A 합집합 B가 A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보기 중에 항상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A 합집합 B가 A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죠? 우리가 보통 합하면은 그냥 A 합집합 B 이렇게 되는데 합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대요. 이 말은 뭐냐면 합집합하면 주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큰 쪽을 말하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뭐다? 우리가 A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B가 뭐다? A에 포함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게 바로 안 나와닿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집합을 그리면은, 자, 집합의 두 개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관계는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교집합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A 합집합 B가 되고요. 우리가 A가 안 되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소일 때도 어떻게 되냐, 합하면 이렇게 각각 우리가 두 개를 합한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A가 B에 우리가 포함되는 경우를 보면 합하면 어떻게 되죠? 자, B가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는 자, B가 A에 포함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뭐다?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합했는데 A가 나오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B가 A에 포함되는 경우밖에 없고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서로 뭐다?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자기의 부분 집합으로서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려서 일일이 판단해도 됩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합해서 A가 됐단 말은 우리가 A가 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B가 A에 포함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틀린 거는 얘가 틀렸죠? 자, 그 다음 교집합하면 어떻게 되죠? 작은 쪽이 답이에요. 그럼 작은 쪽이 답이니까 여기 이유는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귿은 어떻게 되죠? 예, 디귿은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박스에다 별표도 쳤었던 부분이에요. 자, 여집합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남는 부분은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부등호, 그러니까 여기 포함관계 방향이 바뀐다라고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도 맞죠? 자, 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난번 시간까지도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거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자, A 빼기 B가 궁집합이다. 이거 뭐죠? 그죠? 우리가 A가 뭐에 포함된다? B에 포함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자, A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야 되는데 궁집합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겹치는 게 A가 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가 뭐다? B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자, 이거 틀렸죠? 왜냐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다? B가 A에 포함될 때거든.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이응하고 디귿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개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뭐냐면 자, 세 집합 ABC에 대한 다음의 성립합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보여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것은 단 어떤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세 개가 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눈에 보이기 좀 편리하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지만 지금 현재 이거는 부분 집합 관계가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는 벤 다이어그램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가르쳐 드렸냐면 자, 우리가 집합에서는 연산 법칙이 4가지가 있었죠?
원래는 세 가지인데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포함해서 맞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 그죠?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로는 이 문제 자체가 뭘 이용해라? 그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A 빼기 B에서 C를 뺐대요. 그럼 괄호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A 차집합 B는 어디죠? 그죠? C는 보지 말고 우리가 A하고 이렇게 B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A 차집합 B가 돼요. 자, 근데 뭘 빼라? 자, C를 빼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C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C하고 겹치는, 여기가 C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빼주면, 여기가 이렇게 제외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좌변은 어디가 답이냐면, 여기가 이제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우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A를 먼저 받아야겠죠? 그럼 A가 여기에요. 그럼 A가 여기인데, 자, A가 여기인데, 비합집합 C를 빼랍니다. 그럼 비합집합 C 부분이 어디냐면,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요. 그럼 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 벤 다이어그램마다 같지요? 이 두 개를마다 같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풀이법의 한계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이건 뭐가 되냐면, 지금은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은 세 개의 집합이 모두 다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조건, 전제하에서 우리가 푼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전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것을 우리가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결론은 좌변하고 우변이 뭐하다?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좌변을 쭉 전개해서 나중에 뭐하고 왔다? 우변하고 같다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면 될까요? 자, 괄호 안에부터 풀까요? 아니면, 여기는 요게 하나니까 여기 차집합이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외워달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자,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반드시 고쳐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또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이렇게 고쳐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자, 괄호가 있고 교집합이네. 자, 이건 무슨 법칙이죠? 그죠? 결합 법칙이에요. 왜냐면 연산이 뭐다? 같잖아.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우변에 보니까 B하고 C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냐면, 이 괄호를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봤더니, 자, 드모르간의 법칙 제가 거꾸로 하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여집합이니까 묶어내면, 자, B와 C가 남고요. 자, 교집합은 뭐로 바뀐다? 합집합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나왔네. 자, 뭐가 나왔냐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차집합,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 여집합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A 효집합, B 여집합이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에서 뭘 뺀다? 얘하고 이걸 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됩니까? 자, 우변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전개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벤 다이어그램 우리가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 관계 없이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다 되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은 다른 변수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더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 과정이 좀 어렵잖아요, 그지? 요즘에는 교육 과정이 개념 위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8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자, 어느 안전동아리 회원이 120명이 있답니다. 그런데 소방 안전교육을 받은 회원이 83명이고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면 70명이랍니다. 그리고 두 교육 중 어느 하나도 받지 않은 회원이 몇 명이다? 7명인데 이때 소방 안전교육만 받은 회원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었죠. 자, 우리가 그래서 집합의 원소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적용이 될 때는 이 집합의 원소 개수를 묻는 문제들도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에서 한번 인원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특히 전부 다 글로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글로 돼 있어서 식을 세워가지고 푸는 문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활용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적은 이유가 바로 식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 적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서술형이 나오면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안전동아리 회원이 120명이랍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안전동아리 우리가 회원을 뭐라고 하자? 전지집합 U라고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NU가 얼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12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 그러니까 지금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집합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소방 안전 교육을 받은 회원의 모임을 뭐라고 하자? 자, 회원의 집합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집합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A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A라고 하자. 아니면 뭐 서술형할 때 뭐 땡땡 뭐 A 이렇게 해도 그건 맞다 그럴 수가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뭐를 A라도 뭐를 B라도 해야 되는지 반드시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NA는 얼마가 된다? 자, 8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이죠. 심폐소생술 교육, 그죠? 소생교육. 소생술이 아니고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소생교육이네요. 자, 그러면 소생교육. 자, 소생교육을 아이고 길다, 그죠? 자, 받은 회원의 집합을 뭐라고 하자? 자, B라고 하는 겁니다. B라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NB는 얼마다? NB는 우리가 7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한데 보세요. 두 교육 중 어느 하나도 받지 않은 회원은 몇 명이다? 7명이잖아. 그럼 이걸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그쵸? 두 교육 중 어느 하나도 받지 않았대. 둘 다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처음 보세요. 그러면 A도 받지 않았고 B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받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 교집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자, 이 지금 밑줄 그은 부분이 바로 힌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A 여집합 우리가 교집합, B 여집합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자,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몇 명이다? 7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가지고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보기 해야 될 게 있겠네. 자, 이것 때문에 따라서 자, 우리가 합집합을 우리가 개수가 나옵니다. 그럼 합집합은 얼마가 되죠? 합집합은 그렇죠. 120에서 뭘 빼면 된다. 자, 7을 뺀 우리가 113명이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 그다음 U, A, B 구하신 다음에 요거 때문에 우리가 합집합이 몇 명이다? 113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좀 지워도 될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줘야 되냐면, 자, 벤 다이어그램을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반드시 교집합이 나와야지 우리가 다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NA에서 NB를 더해가지고 우리가 합집합을 빼주는 것이 역시 뭐다? 교집합의 원소 개수 내는 공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A는 83, 자, B는 70인데 방금 우리가 합집합을 구했더니 얼마가 된다? 11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53에서 113을 빼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교집합이 얼마다? 4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NU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집합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이거는 원소가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원소 개수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교집합이 40개랍니다. 자, 그럼 A는 몇 명이죠? 83명이죠. 그러면 순수한 우리가 A는 몇 명이 되냐면 43명이 되는 것이고, 맞아요. 자, 순수한 B는 어떻게 될까? 70명이니까 30명이 되겠죠? 그리고 바깥이 몇 명이다? 7명이라고 우리가 그려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답은 어떻게 적으셔야 되냐면, 자, 소방안전교육만 받은 회원수를 물었거든요. 그럼 소방안전만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순수한 뭐다? A를 말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A에서 B를 뺀 뭐다? 우리가 원소 개수를 물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안 적으셔도 되고요.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따라서 NA 교집합 B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NA에서 NB를 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원래 A 차집합 B의 뜻이 뭐죠?
그렇죠. A 차집합 B는 A에서 뭘 뺀 거다? 실제로는 교집합을 뺀 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하나 좀 적어 놔주세요. 자, A 빼기 B의 원소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NA에서 뭘 빼셔야 되냐면 A 교집합 B를 뺀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안 배운 공식이나 하나 좀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되냐면 NA 자 주어져 있습니다. 자, 83이고요. 자, 교집합이 얼마다? 42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순수한 A 부분 43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 답, 자, 몇 명이다? 답 43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자, 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집합을 A, B라 두고요. 이 원소 개수 내는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두 교육 중 어느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말이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인데 이 부분이 합집합이 여집합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합집합이 몇 명이 나온다? 113명이 나오고 합집합이 나왔기 때문에 교집합의 원소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하는 거. 자, 차집합의 원소개수는요. N에서 NB 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때는 그리고 반드시 N, A 교집합 B를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명이다? 43명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연습을 좀 많이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도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문제 9번인데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주어져 있는데 앞에 문제보다 훨씬 다른데 자, 앞에는 그냥 A, B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힌트가요. A 합집합, B 여집합하고요.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이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교집합하고 차집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 좀 어렵다 그죠? 왜냐면 A, B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좀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것도 역시 뭐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분명히 문제가 여기는 힌트를 가지고 풀라의 소리를 오죠. 그래서 이 힌트가 어떻게 되고 이 문제들이 이 힌트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그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A,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A, B 이렇게 됐을 때, 자, A 합집합, B 여집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B 여집합이면은 우리가 B를 제외한 전부 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되겠어요? A는 여기까지 포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딱 B 차집합 A 부분이 빠지는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 요집합 B의 전체 여집합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A 요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저거는 자, 교집합을 뺀 나머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번 볼게요. 자, A 교집합 B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A 교집합 B는 실제로 어느 부분이냐면 자, 보세요.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엄청 비슷한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뭐가 없어요. 여기는 뭐가 있죠? A 교집합 B가 있죠. 네, 여기는 A 교집합 B가 뭐다?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디에서 어디를 빼면 될까? 요걸 구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뭐다? 없는 부분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위에 있는 힌트, 즉 A 합집합 B 여집합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그렇죠. A 교집합 B의 뭐다? 여집합을 딱 빼주시면 뭐가 남는다? A 교집합 B가 남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맞죠? 예, 그래서 저 A 교집합 B는 A와 B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힌트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B 차집합 A 한번 보겠습니다. 자, B 차집합 A는 어떻게 되냐면 딱 보는 순간에 자, 여기는 아까 순수한 그 B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B 차집합 A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만 남겨야 되는가? 그럼 얘만 남기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여기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부분은 겹치기 때문에 전부 다 없어지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문제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서 뭘 빼면 된다? 그렇죠. A 합집합 B 여집합을 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해답은 어디에 있었다? 자, 벤 다이어그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집합은 두 개 겹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겹치는 원소가 뭐가 있죠? 자, 일단 4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다? 11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위에서 이걸 빼란 말은 여기서 겹치는 부분만 딱 빼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1, 2, 8 이렇게 답이 되는 거고요.
되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걸 빼니까 공통인 거 3, 4하고 11을 뺀 순수한 이 부분만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답은 얼마가 되냐면 3하고 13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굉장히 답은 간단한데 생각이 좀 어려운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주어진 힌트를 뭐를 나타내보고 좀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보고 이거 하고 이 문제들이 어떤 관계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중단원 평가 마지막 문제 10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어떤 문제냐면 이제 원소에 문자가 들어가 있네요. 자, A가 3A-A제곱 마이너스 2고요. 자, 원소 3개입니다. 자, B는 2, 3A-B라고 하네요. 자, 그럴 때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가 0, 1이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B라고 하네요. 자, 그럴 때 A, B의 합을 구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문자가 주어져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도전 문제인가 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교집합이 보이죠? 3이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부시면 되는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 일단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일단 뭐가 되겠어요? 명확한 건 뭐가 되겠어요? 3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어디죠? 여기죠,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간 원소가 뭐다? 0, 1이라고 해요. 자, 그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없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건 딱 왼쪽에 있고, 이건 딱 오른쪽에 있죠. 자, 여기 딱 포개면 포개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자, 하나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자, 이런 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막 교과서 이거 성질들도 못 나오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그럼 이 부분이 우리가 대칭 차집합인데 여기 들어간 원소가 뭐다? 0,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A를 살펴보면은 자, 3은 있는데 이 두 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B를 보세요. 2, 3A-2잖아. 그죠? 자, 3은 여기 있어요. 근데 2는 어디 있어야 될까? 그렇죠. 2는 여기 B값이랑 대칭 차집합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힌트 때문에 뭐가 되냐면 바로 A 교집합 B가 뭐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A 교집합이 2하고 3이기 때문에 그러면 3은 있으니까 2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A-1이 2가 될 수도 있고 A제곱 마이너스 2가 2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뽑아낸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지만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경우를 나눠야겠죠? 자, 그럼 A-1이 얼마다? 자, 우리가 2일 때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럼 2일 때면 A는 얼마가 됩니까? 3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A는 뭐가 되냐면 3. 자, 그 다음에 3에서 1을 빼면 2. 그 다음에 자, 9에서 1을 빼면 얼마다? 7이 나오고요. 자, B는 어떻게 되겠어요? 2하고 3. 그 다음에 그리고 3에서 2를 빼면 얼마가 돼? 1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요걸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겹치는 건 뭐가 되는데 겹치는 건 2하고 3이 되는데 우리가 순수한 A는 7, 그 다음 여기는 얼마다? 1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0,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다? 우리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 왜 거짓이 되냐면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에 해당되는 게 뭐기 때문에 17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A 제곱 마이너스 2가 얼마다? 우리가 바로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A 제곱이 4니까 A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또 몇 가지, 두 가지로 조사를 해야겠네요. 자, 그럼 A가 이번에 얼마일 때? 자, 2일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A가 2가 되면 A는 뭐가 돼요? 3, 1. 그 다음 얼마다? 당연히 2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되겠어요? 자, 2 넣으시면. 자, 2, 3, 0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 딱 구하면은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구하는 대칭 차집합이 뭐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2하고 3이 겹치면서 0, 1만 남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맞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참이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A가 이번에 얼마일 때? 자,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A 볼까요? 3, 그 다음 얼마다? 마이너스 3, 그 다음 얼마다?
2가 되겠고요. 자,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2, 3, 그 다음 뭐다?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자, 그럼 이 경우는 대칭 차집합인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가 뭐가 나오냐면 자, 2, 3을 제외하거나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얘는 뭐가 된다? 얘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A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A는 B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A가 2일 때 우리가 집합 A는 뭐가 되겠어요? 3, 1, 2가 되겠죠. 그래서 B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1, 2, 3을 다 더하시면 되겠고 A가 6이 나옵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답 나왔네요. 자, A 더하기 B는요. A가 2가 되고 B가 6이 돼서 답은 얼마다? 8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 3개일 때는 사실은 경우가 참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는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2개가 있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적용하는 게 가장 좀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 문제겠습니다.